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1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. 쌍방울의 김성태가 귀국하자마자 수원지검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. 근데 김성태는 태국에서 이재명하고 입을 맞추듯이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그랬습니다. 또 이재명은 내가 왜 깡패하고 아느냐 모른다 그랬습니다. 근데 두 놈의 말이 거짓임을 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법정에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. 쌍방울 김성태의 비서실장이 이재명과 김성태는 아주 친한 사이다 발언했습니다. 왜 그러냐? 법정에서도 안 그래도 지연자가 있는데 거짓말까지 하면 위정죄까지 추가되고 하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. 쌍방울 김성태와 이재명은 친하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어제 밤부터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같이 사진 찍은 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재명아 감옥을 가야 된다.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니? 이재명의 인상이 참 불쌍합니다. 말하는 쪽쪽이 거짓말이고, 근데 거짓말이 어느 정도 각도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핀도가 퍼즐 맞추기식으로 탁탁 맞아들어요. 이재명의 순도 100% 거짓말이 탁탁 퍼즐 맞추기식 맞아가고 있습니다. 김성태의 비서실장, 쌍방울 비서실장이 이재명과 김성태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.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. 거짓말은 순간은 할 수 있어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못합니다. 그리고 판단해야 됩니다. 권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? 이 바뀐 권력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지금 검찰은 최대한 공정하게, 또 공정을 넘어서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쁜 놈 수사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증거 다 갖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제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도 불쌍하지만은 민주당도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잘 왔고, 이재명은 이제 성남 FC 출두했는데 이제는 대장동, 백현동, 미래 남아있는 건 천지입니다. 그 외에도 이재명의 지원자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검찰에 또 출두를 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이 같이 나가고 방탄조끼가 다 국무위 나갔고 그 입원만 합니다. 국회에서 방탄국회 열어봤자 하나만 합니다. 이제 국회가 방탄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국회 믿고 있어 될 일이 아닙니다. 이재명으로부터 돈 받아 먹은 놈들, 라임 옵티머스, 거기도 권력형 비리가 되게 많습니다. 그것도 싹 밝혀야 됩니다. 이낙연이 보좌관인가 누가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? 수사에 들어오니까. 그리고 그게 유야무화되어 있습니다. 신라젠 사건,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사건 들어가면은 유시민이부터 다 안 걸려 있는 게 없습니다. 문재인 정부 아래에 방구나 낀다는 놈은 거기 가서 다 돈 받아 처먹는 놈이 되게 많습니다.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, 이철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. 거기에 유시민도 가서 아마 강의하고 돈 받았습니다.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노무현 재단으로도 아마 돈이 많이 갔을 겁니다. 하여튼 이 조사하면은 자익운동한 놈 치고 자익운동한 단체에 청렴하고 깨끗하고 한 개도 없습니다. 다 이 자익들의 운동사는 보면은 저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사람 죽인 것도 정당하고 돈 빼앗는 것도 정당하고 다 정당해요. 남의 여자 지거 갖는 것도 정당하고. 그래 김일성이, 김정일이, 김정은이까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 나머지 귀한 딸들 갖다 저것들 놀이개로 다 삼고, 그 북한 그 공산당에서 잘못 배운 것들이 또 이 남조선에서도 박원순이부터 시작해갖고 자기의 운동 큰 권력 진자들이 다 또 남의 아가씨들 의사도 묻지 않고 지멋대로 또 자살을 죽어버리고 감옥 가고. 대한민국 땅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당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자유의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기 마시고 있는 이건 무책임한 일이고 공산당이 자라게 만드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, 그래서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은 공산당하고 싸워서 이 땅에 있는 공산당을 밀어야 됩니다. 윤미향이가 오늘 12시 서부지방법원에서 애국순찰단 우리 한경구 단장이 12시에 집회를 한다 그래요. 윤미향 규탄 집회. 윤미향이는 제가 볼 때 한 1000% 간첩 같아요. 1000% 간첩 같아요.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남편 3세기 간첩이야. 남편의 동생 김원준과 그도 간첩이야. 남매 간첩단 아닙니까? 한국에 있다가 일본 조총련 건너가갖고 그 포섭이 돼갖고 막 공작을, 남매 간첩단.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간첩이라니까 그 여자 김원주의 또 남편이 또 간첩이에요. 통진당 정책 아주 높은 직을 했습니다. 정책실장이가 했습니다. 남편의 또 두목이 누굽니까? 이석기 아닙니까? 통진당 두목 이석기 간첩 아닙니까?
전판 간첩인데 드디어 윤미향의 보좌관도 국회에 있는데 그놈도 간첩이라고 좀 딱 나왔지 않습니까? 야, 그건 다 간첩이야. 근데 윤미향만 간첩이 아니래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윤미향은 노동당 간첩 서열 중에 상당히 높은 서열이다.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 민주당에서도 뭐 건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 1월 6일 날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5년 구형 받으면 이제 구속이에요. 그 좀 깎아줘도 한 3년을 살아야 돼. 근데 윤미향이가 감옥 가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될 게 윤미향에 대해 간첩죄를 조사해야 돼. 간첩죄를. 또 횡령 배임 이런 건데 윤미향에 대한 간첩죄를 조사를 해야 되고, 두 번째 윤미향의 보좌관 그놈의 쉼터 소장 그때 자살해 죽었을 때 신고를 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다. 그래 죽어버리고 난데 그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. 제가 볼 때 그 수사했던 경찰관 다시 불러가 다 조사해야 돼. 왜 수사를 종결했는가? 두 번째,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줄로 가고 딱 땡겨가 지목을 땡겨서 자살해 죽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말이 안 되지. 그러면은 윤미향의 그 보좌관 간첩했다는 보좌관에 가서 죽였는지 아니면은 살수를 썼는지. 이 대한민국 땅이 아마 간첩이 버글버글거리고 이 북한 살수들이 넘어가고 천질 거예요. 간첩이 주로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윤미향에 대해서 간첩죄를 물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. 다 간첩인데 저 혼자 간첩이 아니라 말이 안 돼. 우물물이 다 흙탕물인데 그중에 그 물속에 맑은 물이 있다. 있을 수가 있으면 자연의 법칙에도 위반이야. 전판 간첩이고 간첩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지금 평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백로에 까마귀하고 백로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윤미향은 간첩이다. 지 남편 혼자만 간첩이고 나머지가 간첩 아닐 때는 또 그럴 수 있다 봐요. 다 간첩인데 저 혼자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은 윤미향을 횡령 배임 구속시켜 놓고 간첩죄를 다시 물어야 됩니다. 제가 1995년인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 뭐라 썼냐?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 명이 딱 썼습니다. 5만 명. 그래서 써니 누가 전화가 왔어요. 이거 어디서 보고 썼습니까? 누구냐 하니까 기무사에 지금 누구래 기무사. 그 내가 있어요. 다 알면서 그 왜 나한테 묻냐고 하니까 그거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. 오라 그랬어. 그 왜 그랬으냐? 한국에서 간첩들이 옛날에 막 따따따따따 이 간첩 무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A3 단파 방송이라고 해요. 따따따따 이 북한에 무전을 보내는 거예요. 일본 경시청에서 한국에서 그 떨고 하는 그 단파 방송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간첩이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. 일본 경시청 얘기예요. 그거 자료를 갖고 제가 간첩이 5만 명이 다 썼어요. 한국이 지금 간첩이 버글버글합니다. 버글버글. 하도 이 정치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헐뜯는 놈한테 돈 주고 하니까 다 간첩이 돼버렸어요. 국민의 세금 갖고 막 돈을 막 주니까 저쪽 간첩발 잘 듣는 놈한테 돈 주고 이거 대한민국 지키자 태극기 이거는 뭐 그냥 핍박하고 하니까 그냥 자동봉으로 간첩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간첩과 간첩 동조 세력이 한 10만 원 될 것 같아요. 10만 원. 빨리 윤석열 한 5년 동안 가서 안 되고 내년 1년간 간첩 정화작용을 해갖고 간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.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하기 위해서 표본이 국가정보원 안에 있는 간첩 빨리 먼저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. 두 번째, 옛날에 대통령실에 청와대 간첩이 있었다 그랬어요. 그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어떤 간첩이 있냐? 없다. 그러니까 김국성, 유명한 김국성 씨가 그랬잖아요. 배관공으로 간첩했던 사람이 있었다. 딱 설마 간첩이 배관공이 간첩, 청소부 간첩. 아니 간첩이 그 사명을 갖고 하는데 배관공, 청소부 딱 간첩하기 얼마나 좋아요. 청와대 안에 화장실에 딱 가서 그 도청 장치 해놓으면은 그 화장실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국정원, 청와대, 정부 부처에 간첩 있는 거 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. 찾으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. 왜? 간첩은 특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간첩입니다 하고 안 나타낸다니까 그걸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. 근데 그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복권시켜야 되겠다. 딱 국민에게 선언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간첩이 지금 너무 많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. 그럼 국민이 박수 칠 거예요.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. 긴급명령으로라도 해야 돼. 차기에 그런 걸 반대하면 반대하는 국회의원 새끼들도 잡아가더라도 해야 됩니다. 어떻게 국권을 바로 세우고 국기를 바로 세우려고 간첩 잡겠다는 그걸 반대하는 놈들은 그건 간첩보다 더한 놈들 아니겠어요.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그 기나긴 날을 태극기 들고 울며
참 광야에서 5년 동안 이게 저 성경에 넣어놓은 장면 같아요. 그 바람 불고 비 오고 그 많이 눈 오는 날 기도하고, 아마 저 기독교 역사에서도 없어요. 폭설이 오는 날 이 광화문 광야에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초림 오시고 2000년 역사에도 없던 장면이, 그런 장면들을 쫙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, 저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탁 그또 표차에도 얼마 안 나게, 표차에 많이 주면 또 이것도 오만해질까봐. 그러고 난데 지금 운을 계속 주고 있어요. 이재명이 작게 쌍방울 데리고 오고, 저기 또 아랍에미리트 가갖고 37조 원이 되는 이 각종 MOU 체결하고,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갔는데,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인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권위, 국격, 품격 살려가고 있습니다. 문재인 때는 막 그런 거 없어요. 나가면 병신 취급 당하고, 저 아웃사이더 있고, 중국 가갖고는 막 두드려 맞고, 막 밥도 혼자 먹고, 병신 중에 상병신 짓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나라는 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. 근데 하여튼 이런 모든 일이 제가 볼 때, 야, 하나님께서 하여튼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,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뭘 하겠다는 맷집, 강인한 맷집이 있어요. 그럼 그런 맷집들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생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 딱 보면은 막 지금 우리가 종로 빌딩에 노조 비리 불법 고발 중앙감시센터 딱 만들겠다고 저거 선언했는데, 그거 막 지금 막 비리 고발이 막 들어와서 지금 막 노조가 거의 조폭 수준 이상의 짓을 했는 게 지금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. 이제 정의가 바로 서고 있고 불의한 놈들이 가는 시대. 그래서 민노총 새끼들이 지금 막 도망갈 것 같아. 다 어디 그 다 삥 뜯어먹고 있는 새끼들 이제 길바닥에 못 나옵니다. 죽을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서서히 데모하는 것도 좀 더 줄어들고, 평화로운 세상, 평화로운 나라,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굳건해야 되고,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우리 시민들의 이 열정, 불꽃은 끄지지 말아야 됩니다. 어제 이현재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, 미국 대사관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. 돈이 안 되고 빛이 안 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. 미국 대사관 한미동맹 강화, 이게 바로 이 땅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본질입니다. 본질, 정수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.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이 천국으로 가는 길 문턱입니다. 늘 그러지 않습니까?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난해야 찾는 이가 없다. 하여튼 찾는 이가 없어.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볼 때 택함 받은 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, 좁고도 험난한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다.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. 맨날 돈 보고 움직이면은 돈이 일만하게 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멸망밖에 없습니다. 비록 돈이 안 오고 해도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, 이게 소명 같은 일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축복이 옵니다. 어제 밤 낮부터 또 우리 한가키님이 수석 업무를 또 지켰습니다. 또 뜻을 함께하는 우리 애국자님이 또 지키고, 아침 일찍 또 애국 엄마께서 그 고난의 이 가시밭길 같은 길을 또 이렇게 오셔갖고 아침 문을 열고 계시고, 하여튼 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.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, 미국 대사관 건너편에 민중민주당 저놈들도 저 뒤에 표면 간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뉴스에 광화문에 반미 운동을 주도했던 민중민주당이 배후에 간첩 세력이 있었다, 이런 뉴스가 딱 나오는 그날 미국 초소도 이제 해체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저 뒤에 틀림없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중고생 촛불 행동, 그거 이제 실체가 났는데, 박은순이가 준 돈을 갖고 김일성 공부하고 했는데, 그 단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생이면 10대 아닙니까? 10대는 열 몇 명이고 나머지 다 50대 60대. 야, 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? 애들 이름 세워갖고 돈 받아갖고 어른들이 그거 다 해쳐먹고, 그 나쁜 짓 하고 애들 정치행동하고. 하여튼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. 이거 칼 빼서 진짜 이 화염 방사기로 이거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신명으로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된다,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수요일입니다.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